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예, 국내 코로나 확산세가 좀 꺾이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4일째 두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1명 늘었습니다. 그제 82명이었고 어제가 70명이었는데 4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거고요. 확진자 규모도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5단계를 2주 동안 했던 효과가 이제 조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던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다만 문제는 추석에 얼마나 또 가장 우려되는 상황. 소규모 감염이 나오느냐, 뭐 이게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명절은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자, 뭐 이런 캠페인도 각 지자체마다 한다고 합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해서 연휴가 길어지니까 제주도 간다고. 예, 뭐 제주도를 간다, 뭐 휴가지를 간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져서 걱정입니다. 예. 정치권 소식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야가 오늘 4차 추경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 일부에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통해서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어떤 건지. 일단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통신비 2만 원 지원부터 살펴보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선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애초에 여권 계획이 이제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계획이었는데 야당의 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16세에서 34세 및 65세 이상이 만 나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16세, 34세가 뭐 이렇게 일을 안 하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나이고 65세 이상도 이제 고령자다 보니까 여기에만 좀 축소가 됐고 요 돈을 좀 아껴가지고 다른 곳에 쓰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당초 정부의 코로나 이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들 아까도 박 원내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 개인 택시 운전자들한테 원래 100만 원이 지급되기로 했었는데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운전자에게까지 지급을 하기로 했고 초등학생에게 이제 아동 특별 돌봄비라고 해서 20만 원이 지급이 하기로 했었는데 중학생까지 확대가 됐고 비대면 학습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15만 원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 재난지원금 제외가 될 뻔했던 유흥주점, 홀라텍 같은 이런 그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도 정부 방역 방침에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선별로 결정했는데 선별하기 쉽지 않잖아요.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시간도 그렇고. 예. 당연히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시끄러질 것 같습니다. 이게 선별 지원은 어쩔 수 없는 한계.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통화를 했다. 밤늦게까지. 예. 왜 통화한 겁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공개를 오늘 한 건데요. 이번 4차 추경안으로 이제 지원금이 나왔다가 자칫 방역에 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하고 직접 밤늦게까지 통화를 하면서 추경안을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앞서 사실 정부가 지난 광복절 연휴 앞두고 그 외식 쿠폰 지급했다가 사실 일각에서는 방역에 좀 이게 안 좋았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야당 원내대표가 직접 정은경 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 수용했다라고 이제 국민의힘 측이 설명을 했는데요. 예. 실제로 이번 4차 추경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개천절 집회를 계획 중인 일부 보수단체를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면서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다음 달 3일, 10월 3일이죠. 개천절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고 메시지고요. 대통령은 이제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 라고 좀 강한 메시지를 좀 냈어요. 대통령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경찰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역시 공권력의 힘을 보여주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8.15 집회 때문에 뭐 거의 2차 팬데믹이 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럴 수는 없다 이건데 보수단체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계속 집회 강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오전까지 신고된 개천절 집회가 798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다
신고 인원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보했고 뭐 강행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원천 차단을 할 방침인데 이게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사실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의견이 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안으로 그 당시 8.15 집회에 이제 좀 중추였던 전직 그 의원들,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정권이 방역 실패 책임을 광화문의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 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해서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적었고 뭐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민경욱 전 의원도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제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10대 이상 모이지 않도록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아예 주차장에도 9대 이상 주차를 금지하지 그러냐라고 뭐 조롱을 또 했고요. 이 두 의원이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 집회에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었던 인물이죠.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법사위에서는 추 장관이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나오면서 추 장관이 좀 격앙된 방언을 보이면서 논란이 된 건데 발언이 이제 뭐 어이가 없다 이런 발언이고요. 어제 그 국회 법사위에서 논란이 된 장면을 좀 전해드리면은 그 검사 출신이에요. 김도읍 예. 국민의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이 서모 씨의 뭐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과 관련해 뭐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방부가 뭐 청탁을 알고도 숨겼다 뭐 이런 걸 제기를 했는데요. 이 김 의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회가 선언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이크가 원래 꺼져야 되는데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옆에 추 장관 옆에 앉아있던 서욱 국방부 장관이 추 장관에게 많이 불편하시죠라고 말을 건네니까 추 장관이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기를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한 겁니다. 예. 그게 나중에 알려져서 또 야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회의가 예. 재개되면서 뭐 유상범 의원이나 김도읍 의원도 좀 이런 설화가 추 장관의 설화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고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추 장관이 어제 문 대통령과 함께 입장했다. 이것까지 논란이 됐다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 이게 오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 추 장관이 자꾸 매를 번다. 뭐 이렇게 당내에서 좀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비난을 했고 그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추 장관이 대통령과 함께 걷더니 한순간에 원기 회복을 한 느낌이다. 문 정권의 검찰총장이 추 장관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아니고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적었고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추 장관의 오만함은 문재인 대통령의 변함없는 신뢰 덕분일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문 대통령과 같이 이제 걸어오는 모습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입니다. 예. 추미애 장관과 계속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 국민의힘인데 네. 그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초반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졌는데 지금 다시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예. 이제 이게 효과가 크게 나오지 그게 않는. 지금 오히려 국민들이 필요해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예. 검찰 수사는 어쨌든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이죠.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사무실과 전주 소재 주거지를 지난 21일 날 압수수색했다고 오늘 밝혔고요. 지난 19일에는 그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대위, A 대위의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 또 그 전화를 했다라고 알려진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주거지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고요. 이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확보를 해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일단은 뭐 3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은 파악을 했는데 이 통화나 문자 메시지 기록을 좀 정교하게 복원을 해서 이게 정말 청탁이었는지 아니면 단순 민원문의였는지 또 다른 인물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던 미국의 수소 전기차 업체 니콜라가 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니콜라에 투자한 국내 개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급락했기 때문에 급락했습니다. 손해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런 개인 투자자 말고 왜 국내에 영향을 미칩니까? 니콜라 사기 논란이? 일단은 그 국내에서 이제 투자라고 해야 돼요. 지분 투자를 한화솔루션 밑에 이제 계열사 두 곳이 예. 6% 그러니까 한 1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투자를 투자를 한 것 자체도 사실은 국내 개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우리 국내 대기업도 투자를 했구나. 그랬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헛발이 되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솔루션의 주가도 같이 지금 떨어졌다?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째 10% 가까이 떨어졌고요. 일단은 개미 투자자들 얘기도 조금 해드리면은 지금 어제 하루 만에 300억 원대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잠깐 말씀드리면은 니콜라라는 회사가 제2의 테슬라 이게 뭐 수소차 만들겠다고 한 회사인데 이게 뭐 GM하고도 협업을 하겠다, 국내 약간 하나하고도 협업을 하겠다,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거의 주가가 뭐 떡상이라고 우리 표현하죠. 예. 했는데 이제 월가의 공매도 업체가 있어요.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게 사기라고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폭락을 하고 또 이제 어제 이 니콜라의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이라는 사람이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를 하면서요. 이제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어제 하루만 해도 20%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순매수가 2억만 달러, 2억 831만 달러어치. 그러니까 이게 어제 하루만 해서 339억 원 정도 손해를 본 건데 이거 전체적으로 따지면 더 손해가 엄청 클 것으로 보여서요. 예. 좀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좀 지켜보죠.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배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5일간의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제주도에 3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서 제주도 방역이 비상이라고 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추석 연휴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 며칠 전만 해도 20만 명 예상했는데 다시 10만 명 늘어서 30만 명이 방문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걱정이 좀 되시겠어요? 예. 하루 최대한 오면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요. 어허. 예, 일주일에 한 30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환영을 해야 사실은 정상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제주도민들은 추석 귀성도 전부 자제했는데 그 항공표를 가지고 관광객들이 온다 그러니까 예. 조금 이제 좀 난감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비행기가 특성상 굉장히 밀집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문제고. 그러면 제주도는 어때? 공항에서부터 뭐 발열 체크 이런 건 당연히 하실 테고요. 공항은 당연히 국경 수준으로 하는데요. 예. 이번에는 저희가 발열 기준을 37.5도로 낮춰서 그 이상의 발열 증세를 보이는 분들은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아하. 예. 공항에서 그러면 실시하는 겁니까? 예, 공항에서 바로 그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로 모셔가지고 예. 검사 끝날 때까지 또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격리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제주도 코로나 상황은 어때요? 누적으로 58번까지 나왔는데요. 예. 모두 수도권 아하. 방문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나머지는 해외거나. 그래서 현재 지역 자체 감염은 현재까지도 제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특히 그 수도권이나 외부와의 왕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지금 제주도에서 10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을 위험기간으로 정하셨던데 추석 연휴가 끝난 시점에서 위험기간을 정하신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는 2주간의 잠복기 때문에. 잠복기 계산해서. 예. 뭐 또 수도권에서 그 후에 오신 분들 또 가족이 다녀왔다가 접촉한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체제를 추석 후 2주일까지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예. 이 기간 동안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예. 그전에는 권고 수준이었는데요. 예. 이젠 의무화를 해서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직접적인 제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올 여름은 예년 여름과 비교했을 때 관광객 숫자가 줄었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한 달 정도 안 나오면은 거의 90%까지 회복됐다가 아하. 지난번 8.15 집회처럼 코로나 확진자가 수도권 발로 제주에서 몇 명 나오면 곧바로 예약들이 취소돼가지고 예. 심할 경우에는 3분의 1 토막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이게 아주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확진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그 지역에서 상가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자영업을 영위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다고 하소연하시겠어요? 관광객이 그만 줄어들면? 힘들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이건 뭐 울고 싶은 거죠. 아하. 그리고 예.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 관광 관련 음식 또는 숙박 또 그와 맞물려 가지고 뭐 거기에 따른 뭐 세탁 뭐 많은 아하.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 분들이 연결돼 있으니까 다. 예. 일감이 없다 보니까 특히 하루하루 일하는 분들은 지금 거의 그 생존의 그 선상을 넘어섰다고 봐야 돼요. 정말 너무 불쌍해서 못 봐주겠어요.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방역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제주도 좀 오시는 걸 자제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우선 생존을 해야 그 다음 경제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저희도 뭐 관광 그 기금 융자라든지 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뭐 고용유지 지원금 또 긴급 재난지원금 이렇게 해서 좀 이 위기를 예. 좀 생존해서 고비는 넘기자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지역화폐 논쟁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역화폐 이야기를 꺼내고 야당 의원들이 비판하기도 하고 뭐 여당 일부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지사님은 지역화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역 소상공인 그 상권 지키는 효과는 있어요. 예. 그 조세연구원도 그게 없다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대신에 저희가 해보니까 이게 한 10% 정도 할인을 해주면서 지역의 가맹업종에 대해서 할인을 주는 건데 예.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전체적인 효과가 있는 거냐 아니면 할인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지자체 간의 부익분 빈익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건데 예. 제주도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역화폐 기능은 살리되 예. 앞으로 뭐랄까요 포인트를 통한 그 관광객들을 소비를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점에서 좀 더 효과가 큰 그런 지역화폐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지적도 저희들은 잘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지역화폐 유통되고 있습니까? 기존에 저희 그 전통시장에서 발행하는 상인들이 발행하는 상품권만 있었고요. 예. 이제 지역 화폐를 저희가 11월에 발행하기 위해서 대신 전국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로 예. 포인트제 형식의 지역 화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그 약간의 할인 혜택을 당연히 주겠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할인 혜택 주는 거를 예. 저희는 포인트제와 멤버십으로 제주도에 대해서 와서 방문을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보다 뭐랄까요 좀 백화점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짜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지역화폐는 역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것은 저희가 설계하기 나름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한때 입도세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어제 논쟁이 끝난 사안입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다 끝나 있는데 네. 그게 하려면 국회에 가서 법을 고쳐야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 중앙정부나 국회와의 논의를 하려고 준비는 다 마쳐놓고 있습니다. 예. 그 입도세를 받아서 어디다가 쓰시려고 할 생각이세요? 만약에 받게 되면 환경을 지키는 거와 관광객들, 여행객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100%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코로나19 여파로 또 제주도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좀 심각하니까 예. 입도세를 받아서 그 문제를 좀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받게 되면 제주도를 지키는 것과 제주도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편익을 키우는 그런 걸로 해야지 이거를 무슨 자리세 받듯이 거 받아가지고 제주도민들이 다른 데 쓰는 그런 취지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번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찬성 입장을 표명했는데 보수 언론하고 또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 우리 기업의 그 지배구조는 개선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봐서요. 예. 지금 기업 지배구조의 부당을 고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그 현장에서 부작용을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 주면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연휴 기간 동안 제주도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당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정말 이런 말씀 죄송한데요. 우리 그 고향집 찾아가는 나들이도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요 시기에 불가피한 여행이 아니면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자, 그래도 이미 다 표 끊어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경우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십시오.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후회하실 겁니다. 저희를 강력한 비상체제를 가동할 겁니다. 예. 근데 37.5도가 넘으면 바로 검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는? 그때 다 격리를 시킬 거고요. 그 예. 비용을 전부 자부담시킬 겁니다. 그러면 결과 나올 때까지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관광객분들은. 예, 방역이 우선이니까요. 그래, 알겠습니다. 저 4차 추경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죠. 그 통신비 2만 원 지급 결정했다가 지금 선별로 바꿨거든요. 물론 야당에서 선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줬다 뺏는 거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더 급한 대로 했었으면 좋았는데 예. 지금 이게 또 여야 간에 서로 정치라는 게 또 서로의 입장을 타협하는 면도 있으니까 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만은 결국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워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문 고맙지만요. 예. 지금 8조 추경의 1조 가까이를 예. 통신사로 주겠다 그러니까 아하. 지금 중학생들도 야 그게 뭐냐 이러고 이게 무슨 통신사랑 뭐 무슨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무리 뜻이 좋아도 이게 국민 대다수의 상식이나 현재의 우선순위랑 안 맞거든요. 예. 그러면 지사님 생각은 애초에 통신비 전 국민 지급 이 자체가 잘못됐다. 그냥 더 두텁게 어려운 사람들을 그 돈 가지고 1조 가지고 나눠줬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더 급한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뭐 통신비 뭐 자체가 필요 없다. 뭐 그것만 가지고 하면 예. 주려는 사람과 안 주려는 사람처럼 이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 더 큰 그림을 보고 전체 국민과 생존에 우선 시급한 것부터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그런데 왜 이런 대책을 내놨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제주도 여행 가실 분들은 우리 원희룡 제주시사 이야기를 좀 듣고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지사님 오랜만에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도지사였습니다.